니로 엔진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여기는 휴즈 박스 안쪽 휴즈, 릴레이, 어스 부분, 전기장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니로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엔진 쪽을 보면 이런 커넥터 부분이 있죠.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까지 물이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수는 안 되고요.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정기적인 문제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이런 곳은 머물지 않죠. 여기 용접 부분 이런 곳에 염화칼슘이 머뭅니다. 여기 부품 속 이런 접합 부분 물이나 염화칼슘이 머물죠. 물이나 염화칼슘이 머문 곳은 부식이 잘 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부분 염화칼슘 머물고요. 이렇게 용접 부분 염화칼슘이 머뭅니다. 그리고 멤버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빛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부식은 아니고요. 단순 페인트가 까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페인트가 까져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이용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녹은 이렇게 흐르는 곳에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머무는 곳 이런 곳이 부식이 잘 되죠.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언더 코팅은 여기 앞쪽 부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언더 코팅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플러 코팅 모두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머플러 하실 때는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내열 온도가 낮아버리면 내구성은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죠. 사실상 부식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좁은 틈새 염화칼슘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발생이 되니까요. 이런 곳에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녹방지를 하고 싶으면 이런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사이사이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곳까지 모두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겠지만 여기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부식이 돼서 나중에 브레이크 파열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뒤쪽 서스펜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휠 얼라이먼트 조종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홍구멍이 있는데요. 눈길 주행을 하거나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기 볼트 자체가 쩔어붙어서 얼라이먼트 조종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하부에 볼트나 너트 이런 부분에 자꾸 물을 뿌리다 보면 볼트 자체가 쩔어붙어서 전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바디 겉면이나 바디 속면 모두 시공이 가능하죠. 그리고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렇게 작은 틈새로 다 스며드는데요. 코팅제 전도가 물과 같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다 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측면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개가 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은 예전부터 녹이 잘 났던 거고요. 결로 현상으로 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 개봉 후 반드시 방청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물 배수가 있습니다. 물 배수가 1mm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에 두껍게 코팅을 하는 순간 물 배수는 바로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을 보면요. 여기가 물 배수 자리인데 모두 실러로 막아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실러의 용도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요. 물 라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러도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빠지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철판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까지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런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만큼 부식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는 물을 뿌려서 차량 관리를 한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비포장 시절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부 세차로 차량 관리를 한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